파란리본TV입니다. 2025년도 첫 동영상이 되겠네요. 지난 한 해도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닭 혼자 앉아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98번째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입니다. 그 네 번째가 되겠네요. 오늘 제목은 조금 도발적입니다. 공감하고 자빠졌네. 공감하고 자빠졌어. 이런 좀 도발적인 제목.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졸업한 학교의 박사 동문회에서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술 대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오신 교수님이 강의 중에 공감하고 자빠졌다. 공감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들을 자기는 수시로 이게 속으로 하게 된다고 그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말이 정말 저도 공감했는데요. 미국 유학을 했고 거기서 마약 중독 관련된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한국에 귀국해서도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분이고요. 또 지금은 이제 상담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 귀국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와서 자기는 경악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악하거나 정말 아까 공감하고 자빠졌네 그 말이 막 튀어날 그런 정도까지.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혹은 뭐 공원이나 교회 같은 그런 어떤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악다구니 쓰는 그런 아이들, 뭐 개념도 없고 하여튼 또 동영상을 틀면 소리를 과도하게 키워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다른 아이들을 막 해코지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도 통제하지 않는, 훈육하지 않는, 즉 꾸중을 해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될 자리에 무릎까지 꿇고 공감하는 부모들을 볼 때 그때 경악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유 저기 진짜 공감하고 자빠진데 진짜 그 말을 수시로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또 남들이 좀 그러지 말라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와서 한 소리를 하면 아예 보호자를 자처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서 자기 새끼 기죽이지 말라고 오히려 기세등등한 모습까지 보이는 현상 그런 것들인데요. 글쎄요, 자기는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많이 다녀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장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심할까? 미국 가기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가 유학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현상이 부쩍 많아진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아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나라는 아이들의 문제에 공감 과잉이 불러온 참사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육을 해야 되고 따끔하게 혼내야 될 자리에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은 암묵적 동의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규칙과 책임감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동시에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고 훈육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걸 하나의 기정사실, 그래도 된다는 하나의 법칙으로 내재화시킬 수가 있고요. 나중에 부모가 뒤늦게라도 혼을 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왜 공감 과잉국이 되었을까? 왜 그런 교수님으로 하여금 진짜 공감하고 자빠졌네 라는 말이 티나올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 부모 교육이나 각종 아이들 관련된 심리학에서 공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상대적으로 공감해주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다 라는 이런 도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공감하려고 애쓰는 부모들, 어쨌든 자기 감정도 억누르고 공감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공감은 아이의 어떤 행동거지가 외부에서 생긴 문제일 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교에서 외부에서 생긴 문제일 때, 자기가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할 때, 그럴 때 공감하는 거지,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아주 개념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때 공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공감은 아주 좋은 겁니다. 천상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 세계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겁니다.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받고 자란 아이는 물론 자기 감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면 자기 반성도 가능하고 도덕적 판단이나 윤리적 판단까지 가능하고요. 공감을 받아본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어줄 수 있고 공감해주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공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공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공감이 문제라는 거죠. 과도한 공감은 도리어 망칠 수가 있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훈육과 병행해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되죠. 이때는 부모의 기준과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상황이 생겼을 때, 무리한 은행을 했거나 어떤 물건을 깨뜨렸거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일단 선공감하고 후에는 훈육 차원, 훈육이나 또는 교육 차원으로 가서 그 공감이 공감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이 암묵적 동의로 처리가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은 첫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막 식당을 뛰어다니고 그럴 때 네가 신나서 뛰어다녔다는 것은 알아.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소리 지르는 거,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행동의 결과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짜증을 내게 되고 저 사람들이 회사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 또 그러다가 네가 서빙하는 직원들하고 부딪혀서 음식을 쏟거나 그릇을 깰 위험도 있고 또 네가 아니면 엎어지거나 그래서 다칠 위험도 있어.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대안적인 행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그렇게 얌전히 앉아서 밥 먹고 대신 있다가 집에 갈 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30분 혹은 1시간 같이 놀자. 라고 이렇게 대안적 행동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 뽀로로 동영상 틀어주는 거 그거는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기대하는 행동을 말하게 해야 되죠. 자, 다음에 식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아이에게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하고 다음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다짐까지 할 수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은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공감만을 해야 된다라든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공감하는 것은 도리어 아이를 망칠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공감의 목적은 자기 감정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게 공감의 목적이지 아이를 무조건 위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책으로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할 때와 장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훈육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고 혼낼 때 그때 공감한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공감하고 자빠졌네 라는 말이 희어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공감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